안녕하세요. 자, 한마디로닷컴 박경원사입니다. 네, 오늘도요, 영어의 비밀, 알쏭달쏭 어려운 전치사 정리, 한 네 번째 시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전치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죠? 나도 뭐 할까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시면요, 안 넘어가. 네, 오늘은요, 이 전치사 with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영어의 비밀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ith라는 표현은요,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자고 하면 함께 또는 같이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느낌을 좀 살려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추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는요, 우리 with의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 해석은요, 누구누구와 또는 뭐뭐와 함께 있는, 뭐뭐와 함께 있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문들을 쭉 적어 놨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거로 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노트 필기해 가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와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인데요. 첫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He lives with his parents. 그죠? 그래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와 그의 부모님들과. 뭐 와라고 해놨지만 뭐 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의미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좀 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 met, 나는 만났습니다. 누구랑 만나요? With a friend of mine.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meet이란 동사는요, 뭐뭐를 만나다 그래갖고 with를 안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with를 빼시게 돼도 말이 돼요. I met a friend 하는 게 당연히 더 많이 쓰이죠. 근데 with를 쓰게 되면은 누구누구와 함께 만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I met a friend 이렇게 가면은요, 내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는 나를 만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그놈을 만나는 거야. 너 거기 있으면 내가 가서 만날게. 그런데 with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누구누구와 함께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만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함께 만났다 하는 거하고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만났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with를 사용을 하는 예문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I met with a friend of mine. 그래서 내 친구 하나와 만났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와 같이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eet with an accident. 그런데 이거랑 뭐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죠. 우연이에요. 그냥 원래 accident란 말은 우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연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사고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떤 우연한 사건과 함께 만나다 이런 건데, 물론 뭐 사건이 무슨 선생님 자유의지가 있나요? 사건이 나를 뭐 함께 같이 만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어떤 우연한 사건과 함께 만나다. 그래서 우연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다, 뭐 당하게 되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전치사 with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keep up with라는 수거도 아주 유명하죠. 우리 시크릿 그래머에도 나왔던 수거인데요. keep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유지하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그죠? 뭐를 지켜요? 뭐 목적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요? up이죠. up. 그래서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말은 어느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의 어떤 수준에 모자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keep up이라는 말은 수준을 유지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있으면 거기에 꽉 차게 유지하다란 뜻이에요. keep up. 됐죠? 근데 그럼 누구랑 그런 짓을 해야 되는지 그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 앞에 전치사 with를 사용해요. 그래서 keep up with라는 표현은 뭐뭐와 그 수준을 딱 유지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누구누구와 보조를 맞추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걸어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의 수준을 업하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걔보다 앞서가진 못할지라도 걔의 수준만큼, 그만큼은 내가 꽉 채워서 유지한다.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내 옆에 있어야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with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keep up with 그러면 누구누구와 보조를 맞추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뭐뭐를 견뎌내다, 참아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갈 때까지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그 수준까지는 내가 견뎌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수거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keep in touch with도 똑같은 의미겠죠. 유지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어디 안에서 in touch, 만질 수 있는 거리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랑 그런 거리를 유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누구와 연락하면서 지내다 또는 가끔씩 컨택하면서 지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연락하면서 지내다 수거에도 with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mix A with B 그랬는데 mix는 섞다란 뜻이죠. 섞다. 그러면 뭐를 뭐랑 섞어? 이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A를 섞어요. 누구랑 B와 섞어요. 그래서 뭐뭐와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hange with age 그랬는데 이거는 change는 변하다잖아요. 그런데 age는 나이죠. 그러면 change가 변화가 있고 그 change는 어디에 따른 거예요? 나이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나이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with로 늙어가면서 변하다 이런 표현으로 또는 시대에 따라 변하다 이런 표현으로 수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두세요. 나이에 따라 변하다 또는 이게 좀 큰 버전으로는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변하다. 뭐뭐에 따라 그래갖고 along이란 단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경우에 with를 써요. along이란 단어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 텐데 걔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대나 혹은 나이가 change,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대와 함께 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말로서 해석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with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I am with you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나는 지금 너랑 함께 있어. 더 정확하죠, 그죠? 그다음에 I feel with you, 그죠? 나는 느껴. 어떻게 느껴? With you 하면 뭐겠어요?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함께 있는 그것처럼 느낀다 이런 얘기니까 난 너랑 함께 느껴. 너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또는 너가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해.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것도 보시고요. They voted with the socialist 그랬는데 vote란 단어는 투표하는 거죠. 투표. 우리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이제 지방선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투표하다란 말이 vote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투표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했을까? 그래갖고요. 전치사 for를 많이 써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니까 with the socialist 그랬죠. socialist라는 건 사회주의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또는 이 사회주의 그럼 또 공산주의 생각하시는데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튼 그 사회주의자들 또는 사회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문자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로 고유 명사로 사회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당과 함께 투표했다. 이 얘기는 사회당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투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당 쪽에다가 투표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전치사에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for라는 전치사를 쓰시는 것도 많이 나와요. vote for 하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투표하다. 괜찮죠? 그리고 누구누구와 뜻을 함께 같이 해서 투표하다라는 의미로는 voted with라는 표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거 외우자 그러면은요 사전이라든지 이런 단어장 같은 데 보면 vote for 뭐뭐에게 투표하다 뭐뭐에게 투표하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그거 그냥 외워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with를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부분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여러 개 전치사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선택해야만 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같이 함께 있어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당에 투표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compare A with B 그랬는데 이 compare라는 말이요 함께 짝을 짓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빠레 이거죠. 이 come은 원래 together의 뜻이고 빠레 여기 이제 pair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A하고 B를 같이 놓는 거죠. 그래서 compare A with B 그러면은 두 개를 딱 같이 놓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넣으면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교가 되죠. 저가 있고 제가 있고 조인성이 있어.
조인성은 같은 인간이지만, 그죠? 저는 이렇게 작고 뚱뚱한데, 조인성은 이렇게 크고 멋있고, 그죠? 날씬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묶어놔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교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with를, 전치사 with를 쓰게 되면은 B와 A를 비교하다. 이런 뜻이 된다.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compare A with B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기범과 조인성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세요. 아시겠죠? compare, pair. 그죠? 같이 짝을 짓는 거예요. 자, 그렇게 A와 B를 비교하다. 그러니까 B와 함께 A를 비교하는 거죠. 함께 놔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I'm happy. 난 행복해요. with it. 그랬으니까 그것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 그 얘기는 이게 사람이면은 너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뭐 이렇게 굉장히 쉬운데 it은 보니까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물 또는 사안에 대해서 난 만족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만족한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는데 만족한 거야. 그래서 그걸 좀 편안하게 우리말로 하자면 난 너랑 같이 있어서 기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번역을 하는 거죠. 됐죠? 거기서도 I'm happy with 이런 표현도 with를 사용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됐죠? 좀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필기하시면서 동영상이니까 스톱 시켜놓고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the difficulty with poetry is how to read it 그랬는데 주어가 좀 기네요. 이제 the difficulty는 뭐죠? 어려움이죠. 어떤 어려움 그랬거든요. 그때 poetry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뜻인데 poetry하고 어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함께 뭐가 있어?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를 하는 데 있어, 시를 쓰는 데 있어 또는 시에 있어서의 어려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하겠죠. 그죠? 그때도 전치사 with를 사용하더라. 그런데 선생님 시의 어려움이라고 우리말로 하니까 시의 어려움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시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의미로요. 그럼 시의 어려움이니까 the difficulty of poetry 하면 안 되나요? 정답은 되죠. 되죠?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를 of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with로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100%.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만큼 똑같이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그 누구죠? 샘 해밍턴이라는 호주 사람이 TV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던데 그 사람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버님 임금님으로 할까? 제가 오늘 임금마마님의 용안을 배우니 성은이 하야와 같고 만극하여 정신이 황망하여이다. 이런 말을 한국 사람들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샘 해밍턴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임금님의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라 용안이라고 한다 하는 걸 알면 좋지만 그러나 임금님 얼굴 별군데 그죠? 예를 들어 샘 해밍턴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갖고 대통령 얼굴이 좀 칙칙해요. 이런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욕할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대통령의 어떤 안색을 뵈니까 오늘 좀 걱정이 좀 우환이 좀 있으신 것 같이 사료가 되는데 어떠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칭찬은 받겠지. 그러나 그렇게 말 못한다고 꺼져 너 쌤이 당장 그 국정원 출동해서 잡아 넣어라 이러지는 않겠죠. 불쌍한 쌤. 아무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difficulty with poetry라고 한다고 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지만 우리가 of로 사용한다 그랬고 뭐 틀린 건 아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토익이라든지 뭐 무슨 시험에든 간에 이런 거는 with를 꼭 쓰는 걸 훈련하는 시험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compare A with B에서요. A하고 B를 비교하다 할 때는 of를 쓰면 안 되죠. 그건 그죠? 왜?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A와 B를 같이 놔야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건 with를 써야 돼요. 그걸 of로 써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of로 쓰거나 with로 쓰거나 큰 의미 차이가 없거나 또는 헷갈리는 게 없을 때는요. 그럴 때는 뭐 그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것만 외워. 이게 더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꾸 그려보고 추론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with가 뭐뭐 함께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keep mix A with B처럼 A하고 B를 섞어 그러면 A와 B를 A와 B를 섞는 거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네.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of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전치사를 쓰진 않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추론을 해봤을 때 with가 이건 뭐 당연히 들어가야 돼 라는 것만 시험에 나오지 답이 of도 되고 with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언제 잡는 거야 이거는? 안 잡아도 되지만 사실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은 잡아내요 이런 것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고 공부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추론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이걸 탁 나오면 그냥 받아줬고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왜 with가 쓰였을까? 빡쌤이 뭐뭐와 함께 같이 있는 뭐뭐와 함께 같이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추론을 해보셔갖고 그 뭐 mix A with B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추론 요만큼만 하니까 이해가 되네. 근데 difficulty with poetry 같은 거는 추론을 좀 많이 해야 되네. 왜 with가 쓰였을까? poetry하고 difficulty가 같이 있는 장면이 좀 추론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추론의 능력은 여러분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론법은 쟤는 서울대 다닐 만큼 똑똑한 애니까 추론이 잘 되고 나는 추론이 안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추론이라는 건 상식에 근거해서 하셔야지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가 부족해서 추론을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추론은요 상식에 근거해야 돼요. 상식을 무시한 추론은 우리가 공상이라 그러고 비약이라 그러고 궤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자꾸 여기는 왜 with가 쓰였을까 하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he is, 뒤에 해석을 안 했네요. 시에 있어서의 시와 함께 있는데 지금 시를 쓰고 있는데 시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how to read it.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읽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He is popular. 그는 유명합니다. With his men. 여기서 뭐 그의 남자들, 이때 남자들은 아마 상황을 다 그려보시면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어. 뭐 게이야? 뭐 이렇게 추론하지 마시고 이때 man은 뭐겠어요? 그 사람들, 부하들 또는 뭐 부하 직원들 뭐 이런 식으로 팀원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부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또 with 대신에 당연히 among 쓰셔도 좋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부하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with를 쓰겠다 하는 것도 괜찮죠. 맞죠? 그렇게 추론을 해보시면서 이 경우에도 be popular among 쓰셔도 되고 with 쓰셔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뭐 확률상 among 쓰는 게 한 50% with 쓰는 게 한 50%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among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아마 among을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뭐들 사이에서, 부하들 사이에서,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혹은 나오더라도 among하고 with를 두 개를 다 같이 사지선다로 내진 않겠지. 그럼 답이 두 개 되니까 하나를 빼요. 시험 문제 만드는 방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만일에 그래도 he is popular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탁 나오면요. 그때는 사지선다를 봐야 돼. 봤더니 with 하나만 있고 among은 없어요. 그럼 with를 쓰는 거예요. 가장 근접하니까. 이건 추론으로 푸는 문제라고요. 그가 유명하네. 그가 his popular 하네. From his men. 그의 부하들로부터 유명해.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he is popular. 그 다음에 뭐 있을까? For his men. For his men. 그 부하들을 위해서 유명해. 이것도 좀 이상한데? 추론해보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with를 딱 넣고 보니까 부하들과 함께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네? 이거는 뭐 그나마 좀 괜찮네. 그럼 이게 답이구나 하고 답을 고르는 거죠. 근데 만일에 with하고 among이 같이 나와버리면
그거 못 푸는 거예요. 그건 문제 잘못 낸 거죠. 이해되시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한국 사람이 만든 영어 시험에는 꽤 있어요. 이렇게 답이 두 개인 경우가. 그 왜 그러냐면은 문법 책에 be popular with 하고 탁 나오면은요, 그냥 넣는 거야, 머릿속에. 아, 뭔진 몰라도 미국 사람들은 왜 이걸 with를 쓰냐, 짜증나게. 아, 외우려니까 외워야지.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시험 문제를 내면 그런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아마 내신이라든지 학교에서 보는 영어 시험 있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런 거에는 아마 이런 틀린 문제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선생님들이 다 잘 내시겠지만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가끔. 이렇게 쉴드 한번 쳐줘야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with의 의미를 쭉 한번 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뭐와 같이 뭐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떠올리니까 조금 추론하기가 수월하더라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 또 다른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